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0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56분 2시경이죠. 이제 2시경 돼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갭상승 이후에 하락 나오고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으나 하락 추세가 연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 시장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이제 약보 합선 0.3%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인들의 매도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참, 이게 시장이 참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섹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오후장에 이제 오타가 나왔네요. 22차 전지가 아니고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오전장, 오후장. 둘 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전 시장에서는 항암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와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를 주도해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경영권 분쟁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테마주의 순환매 느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순환매 느낌으로 돌아오고 있고, 공매도가 이제 내년 3월에 재개되는데 빠져나간 외인 자금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고려아연이 아니라 티웨이 항공과 대명소노 시즌이었거든요.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추가적으로 10% 정도의 지분을 추가 획득을 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2대 주주였던 이 대명소노 시즌. 진짜 최대 주주와 불과 2.97%. 저는 예림당이 우호 지분이라고 봐요. 티웨이 홀딩스가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림당이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지분을 합치고 대명소노 시즌과의 이제 지분율을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차이가 2.97%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상승이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어려워요. 왜냐? 지금 경영권 분쟁인데 이 재무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데 대명소노 시즌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고요. 티웨이 항공도 올해 흑자 났지 작년까지 계속 내내 적자였어요. 내내 적자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시장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짧게 잡을 수 있으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 이제 티웨이 항공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오후 시장을 기준으로 한 주에 3,630원이었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약 232억 이상이 필요했다. 2억 32점 몇 억이에요. 소수점까지 하면 한 반올림하면 반올림해서 233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너무 작은 기업이에요. 유보율이 뭘까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에요. 현금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자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을 때 최소 필요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232억이죠. 근데 지금 주가를 놓고 봤을 때 10% 이상 추가 상승이 또 나왔어요. 이 단기간에. 그러면은 한 주 1조 4천억 얼추 대략 232억인데 3,630원 기준으로 10% 이상이 올랐잖아요. 1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자금은 더 필요할 수 있다. 최소 260억, 270억이다. 300억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보액이 662억 원인데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 매수를 할 때는 자금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어마무시한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 662억 원에서 이 금액이 빠져나간다면 한 100 몇 억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300억 정도 빠져나가니까 300억 정도가 남겠죠. 근데 유보율이 130%밖에 안 돼요. 유보율이 많으면은 원체 기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작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안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랄까, 저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후에 경영권 분쟁에서 나온 출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의 출혈을 이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주주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내년 3월에 재개가 되는데 과연 빠져나간 외인들이 자금이 다시 돌아올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공매도가 재개를 하려는 이 이유는 공매도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MSCI에서 발표하는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불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또 늦어졌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을 때, 뭐랄까, 제도 개선은 참 안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뭐 형량 강화, 벌금 강화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쳐요. 일단 상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차익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그냥 무턱대고 내리는 악의 축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공매도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주식을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 이걸 물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참 순기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과도한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진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이때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지지와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이제 공매도 포지션으로만 놓고 잡았을 때는 숏 포지션을 잡거든요. 이걸 숏 포지션이라고 해요. 이제 숏 포지션에 대한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손실이 났을 때 혹은 차익 실현이 났을 때 매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슈팅까지 노려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이제 공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밑에 있어요.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3일 내 전수 점검을 한다고 해요. 근데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기존에도 3일 내에만 입금시키면은 멀쩡했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차익 공매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CPI 물가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기 때문에 이 저는 이제 지금 물가 상승하면 안 좋다고 봐요. 인플레이션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수 반드시 상승, 하락 여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돼요. 고용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주가 분명히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박힌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박힌 총재 연설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30년물 미국채 입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채 입찰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된 채권을 얼마만큼 다른 국가에서 타국가, 아시아, 뭐 유럽, 남미 뭐 이런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 미국채를 빨아들이 흡수를 하면서 현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떨어지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페드 밸런스 시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거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빨리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면 테이프가 감기는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상승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가 지금 테이퍼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줄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대차 대조표가 줄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금 회수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대차 대조표가 테이퍼링을 한 상황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표, 경제 지표 때문에 눈치만 보는 시장이었고, 미국 증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갈 길이 먼 국내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덧붙여서 상승하면 뭐하냐 계속 흘러내리는데 아이스크림 가보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시장 참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내일 시황 전략 주말이에요. 주말이기 때문에 오전장만 좀 깔끔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뚜렷한 상승 종목이 없어졌어요. 상승 종목이 없어지고 쭉 아침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냥 등락폭만 만들어내면서 참 뚜렷한 움직임을 내지 못하는 종목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아마 현금 보유에 대한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 이중 채무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 오늘 두 가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 한 가지만 어긋나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수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현금 보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